네, 오늘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대한민국에서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틀 전에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서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조금 전 취임식이 열렸는데 취임사 주목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수사와 기소 결정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되돌아보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취임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역사 속 오늘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그 대안으로 공수처가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우여곡절이 심했죠. 네. 오늘 출범하는 공수처는 기대도 많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려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1년 동안의 대충돌이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가 싶었지만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국론이 소위 조국 사태를 맞이하면서 서초동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렇게 촛불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했거든요. 여당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야당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만큼 초대 공수처장 선출 과정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지명을 받은 김진욱 이 초대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네. 여야가 이제까지 도대체 2년 동안 나라가 반동강 날 정도로 왜 싸웠나 싶을 정도로 무난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김진욱 처장이 취임사를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 두 번째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하겠다. 네. 저는 가장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시대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면은 공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동안 수많은 그 국민들이 얘기해온 검찰 개혁.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이렇게 좀 수사를 한다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초석을 쌓아 나간다면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탄생할 수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첫 출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랄까요,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996년 부패 방지법이 제안되고 난 뒤 2002년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틀 전 청문회가 열리고 난 뒤 의외로 쉽게 여야 합의로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 배경에는 어쩌면 야당에서 제2의 윤석열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평론가님?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공수처요. 앞서 25년 만이라 했잖아요. 1996년에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도 유럽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반부패청을 만들어서 네. 고위공직자들, 특히 검찰들, 판사들,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때 공수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할 때마다 안 됐습니다. 네. 왜? 기득권 세력을 잡는 공수처를 기득권층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안 됐습니다. 번번이 안 되고 어저께였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선 공약으로 이 문제를 던져드렸어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이 한 20년 동안에 검찰은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의 개개인의 검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검찰은 정치가 검찰을 엎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착자가 볼 때는 검찰이 정치를 엎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검찰총장인지 정치인인지 모릅니다. 뭐 요즘에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미워서가 아니라 지금도 음지에서 이 흉악범죄가 싸우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그 눈물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강도 노동은 정말 국민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내부 비리는 또 쉬해버려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공수처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25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 공약 이후 19년 만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자, 기대가 크는데 지금 이제 여당은 그런 기대를 크는데 야당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바로 방금 그 대목이에요. 야당은 뭐냐면은 지금 공수처가 나오면 공수처는 주로 장관들, 네. 또 검사들, 판사들, 국회의원들, 주로 여권 인사의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입니다. 뭐 장군들,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들. 네.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권력을 겨냥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당 쪽에서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잘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을 겨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진욱 처장한테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수처 문제를 대해서 만약에 끝까지 비판만 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야당은 할 말이 없어요.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네. 진작 공수처를 만들지. 그때까지 야당은 뭐 했어? 반대만 했어? 끝까지 이거는 야당으로서 이제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야당도 공수처장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은근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대부분의 공수처 수사 대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일 거야. 한번 제대로 해봐라고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왜 이렇게 순조롭게 청문회 이후에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었는지 여당과 야당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수처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될까요? 다만 공수처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 공수처 규칙을 정해야 되고요. 공수처 차장을 제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구성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장의 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장이 임명됐는데 차장에 지금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차장은 그러니까 이 공수처장은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네. 차장이 실무 총책입니다. 실무를 다 담당합니다. 차장이. 그래서 과연 차장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사팀의 팀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차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또 해당되는 수사관들도 모집을 합니다. 대부분 실무는 공수처장이 아니고 공수차장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이 대목에서 공수처장의 권한을 최대한 여야가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민변이네, 또 무슨 뭐 검사 출신이네, 또 무슨 전라도네, 경상도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는 통과됐다고 얘기하면은. 네. 신임 공수처장이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한테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 이번에 공수처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대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상급 이상의 고위 관료직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신임 공수처장도 내용을 수사와 기소 결정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신중함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인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력형 비리도 수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10번 고민해서라도 뽑아야 돼요. 네.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뽑기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세팅을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수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넘겨받을 것인가. 또 검찰이 넘겨받는 수사 중에서 여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야당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는 검찰과 관련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반발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국민 앞에 설명한다는 맛으로 나와야 돼요. 여야가 방금 김진욱 처장도 얘기했죠.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공수처를 지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첫 시작이거든요. 네. 공수처를 만들어놨고 굉장히 뭐 옥상 옥이니
공수처는 누가 그러면 괜찮느냐 말도 많았는데 제대로 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국민이 괜찮은구나 라고 하는 힘을 실어주면은 공수처는 앞으로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수처가 처장, 차장 합해가지고 전부 25명이에요. 검사가. 네. 수사관 많아야 한 40명 정도가 안 됩니다. 이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검찰 조조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네.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신임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좀 더 덩치를 키우고 제대로 된 인재들이 공수처에 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 앞에 복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내놓지 않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의 전횡을 네.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위상만 정립된다고 얘기하면 공수처는 대성공인 거죠. 지금 처음에 막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인물들을 네. 세팅하는 작업은 정말로 삼고초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같은 국민 신뢰를 얻는 첫 잣대가 바로 공수처 차장의 제청과 임명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의 시선 가운데 하나가 사실 처음으로 검찰만이 갖고 있던 기소 권한 독점 체제가 이제 깨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다 가지게 되는데 물론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수사가 과잉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수사 과잉을 얘기하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너무 작죠. 네.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네. 이렇게 하면 약 3개 팀 또는 4개 팀 정도가 나와요. 근데 3-4개 팀으로 지금 공수처에 쏠리고 있는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된다라고 여야에서 나오는 사건을 놓고 보면 이거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잉 수사를 얘기하기에는 지금 그렇지 않냐. 오히려 이 공수처의 새싹이 얼어붙거나 짓밟힐 것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정파적 이해관계예요. 공수처에서 지금 1호 수사나 또는 어떤 사건을 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면은 또 거기서 정치권에서 또 공수처를 질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위 언론의 비난입니다. 공수처의 흠결을 갖다가 과장하거나 또 이래서 공수처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의혹을 부풀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직 뿌리를 내지 못한 공수처를 갖다가 정말로 새싹의 뿌리가 착근도 하기 전에 얼려 죽여버리거나 말려 죽여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언론 그다음에 정당 여기서 조금 더 공수처를 갖다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비난보다는 비판 합리적인 비판 이쪽으로 해준다면 저는 공수처가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칙 처장이 얘기했던 법과 양심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언론과 정치권의 격려와 그 다음에 소위 힘을 보태줘서 정말 네. 대한민국의 반부패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25년 동안의 염원 끝에 지금 첫 발을 내딛게 된 만큼 정치권과 언론 일단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시의 눈초리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비난보다는 비판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수처 이제 제대로 그 진용을 갖추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그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사실 여야의 시선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와 관련된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박주민 의원, 공수처장, 중대한 잘못을 할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징계 등의 어떤 그 절차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내부적 통제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수처장이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내부적인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야당이 이 부분은 원래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도대체 염치가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왜 이 같은 고민을 이제서 털어놓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혹시 공수처 1호 사건이 청와대나 여권 관련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것이냐 네. 이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박주민 의원이나 소위 여당 의원들에서 내부 통제 얘기를 갖다가 네. 너무 강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어쨌든 패스트트랙과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법 개정을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켜 놨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거에 대한 호응을 받기 어렵죠.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중립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 내부적 통제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여야가 함께 고민하자 또는 같이 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지 공수처 마치 눈치 주는 듯한 알아서 공수처가 눈치 보라고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한다면은 네. 공수처가 물론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얘기했지만 공수처의 명분은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하는 명분이 거기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네. 좀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 부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난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그런 정치적인 중립과 또 내부적인 통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지 된다. 좀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출범을 했지만 공수처가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제발 여야 또 언론에게 좀 힘을 모아서 네. 공수처가 조금 더 중립적이 될 수 있고 또 소위 공정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논의해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에 와서 뭐 문제가 있네, 네. 통제가 부족하네 이런 얘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차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어떤 사안이 돼야 될까요, 평론가님?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탈정치화돼야 됩니다. 아, 네. 정치적인 쟁점은 금물입니다. 여든 야든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더라도 성과를 못 보고 공수처의 위상 자체부터 흔들게 됩니다. 최소한 1호만큼은 안 된다. 네. 두 번째, 이왕이면은 검찰을 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수사처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 못한 사건이 많잖아요. 뭐 김학의 사건은 이미 끝났으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최근에 검사들 4명 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 4명 휴대폰이 다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부터 바꾸는구나. 다 바뀌었어요. 사무실 그 컴퓨터도 바뀌었어요. 그렇게도 하네요. 보니까 검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당장 공수처가 가져와야 됩니다. 네.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휴대폰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없앴다면 없애다는 것 정도를 밝힐 정도로 이런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저는 1호 사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에 검찰의 네. 제 식구 감싸기만 믿고 오만 방자했던 그런 검찰 권력을 향해서 1호 사건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것이 조금 사건의 결과가 좀 자신이 없으면은 판사 사찰 의혹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격분했고 검사들은 무슨 그게 사찰입니까? 그냥 자료 모음이에요. 아직 결론이 없어요. 뭔지 몰라요. 이거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정말로 그동안에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검찰이 내부에 판사들을 사찰을 해왔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건 아마 삭제를 했으면 삭제된 문건도 아마 복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수처의 위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1호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정치와 관련된 수사는 뒤로 넘기고 검찰이나 판사와 같은 그동안에 누구도 수사하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와 연루가 있는 의혹부터 먼저 공수처가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라. 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 다만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1호 사건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앞으로 공수처의 행보 계속해서 기대와 함께 또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